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남편은 66입니다. 아이들 셋, 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지금은 둘이서만 조용히 살고 있어요. 오래된 20평 남짓한 단독주택, 정리된 마당, 그리고 반복되는 하루. 겉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지요.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팔자 좋은 소리 안에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나이에 60대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지네요. 사실 이 나이에 이런 사연 누가 믿겠냐마는 저희 집 아침은 다른 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른 새벽 눈을 뜨면 거의 본능처럼 부엌으로 향합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 몇 가지를 데치고 여느 주부와 같게 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깨웁니다. 남편은 무뚝뚝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면 응 아니면 그래 그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잠에서 깨면 남편은 먼저 꼭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곤 늘 똑같이 묻죠. 뭐야? 식사 메뉴를 묻는 말이죠. 메뉴를 물었으면 식사나 할 일이지. 정작 주방에는 나가보지도 않고 말없이 다가옵니다. 저를 잡아 끌어 눕힙니다. 그러곤 턱으로 제 어깨를 툭 밀어요. 그러고는 가을 부위만 벗겨냅니다. 처음엔 신혼 때는 이게 참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었지요. 이젠 알아요. 남편한테는 밥보다 먼저 인게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걸요. 다른 남편들은 식은 국을 싫어한다지만 저희 남편은 한 번도 그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두 끼를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까지도 심각성을 모르시겠지만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식사하다 말고 안방으로 끌려간 적도 있고 장 보러 가기 직전에도 옷을 다 벗어야 했고요. 그때는 저도 참 많이 지쳤어요. 진지하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부끄럽다 하겠죠. 근데 저희 집에선 그게 아침이에요. 다른 집 국찌개보다 저희 집은 그 이의 체온이 먼저 달아오르거든요. 그게 우리 부부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첫 순서. 저희 부부에겐 또 평범하지 않은 일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날이 좋을 땐 마당에 빨래를 넣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들으며 된장국 끓이고 빨래 널다 말고 장독에 쌓인 낙엽이나 털고 그게 제 아침 루틴이지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 밥상을 치우고 세탁기에서 김 빠지는 걸 보며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는데 남편이 느릿느릿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그 사람은 집에선 꼭 그렇게 다녀요. 남 눈치 안 보고 말도 없이 그냥. 저는 빨래를 털고 널고 그 사람은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뭐 좀 마시게?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 사람 특유의 무대응. 그러다 갑자기 빨래줄 밑으로 고개를 밀고 들어와선 제 뒤에서 저를 안습니다. 갑자기 꼭 그 자세로 한참 서 있었어요. 바람에 축축한 속옷이 살짝 저를 때리고 빨래는 그대로 손에 들린 채 말라갔습니다. 당신 뭐해? 이거 다 젖었어. 제가 말해도 반응 없고 그저 두 팔로 저를 살짝 더 조입니다. 저는 행여나 누가 볼까 빨래를 떨어뜨리곤 합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그 사람이 그런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날은 유독 바람이 서늘해서였는지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땅에 떨어진 수건으로 무릎을 덮고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이웃이라도 봤다면 참 난감했겠지요. 근데도 그 사람은 단 한마디 미안하다거나 조심하자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남편입니다. 말 대신 몸으로
시간 대신 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빨래를 넣을 땐 뒷덜미를 한번 확인하고 나섭니다. 언제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했던 날의 이야기예요. 친정 언니 생일이라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국 하나 끓여놓고 남편 밥 챙겨놓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서 슬슬 뭐라도 찍어 발라야겠어서 거울 앞에 앉았어요. 나이가 들면 이전보다 준비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눈썹 하나 그리는데도 한 번에 잘 안 되고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눈꼬리를 잡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느껴지는 시선이 익숙하게도 무겁더라고요. 남편이 방 문턱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왜? 하고 물었죠. 대답은 없었어요. 역시나 그 사람답게.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올려놓은 원피스를 들더니 침대에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 딱 두 마디. 그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었겠지요. 그럴 때마다 기분 상한 티를 냅니다. 바로 행동으로요. 그럴 때면 조금 더 강압적으로 힘을 씁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요. 다 늙은 노인네 원피스 걸치고 나간다고 누가 쳐다나 보겠냐마는 이걸로 저희 남편이 고지식한 생각을 아실 수 있을 테지요. 그날은 정말이지 머릿속으로 언니가 기다릴 시간만 떠올랐어요. 근데 몸은 익숙하게 남편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날 약속 시간엔 조금 늦었고 머리는 다시 감고 나갔습니다. 외출 준비는 늘 미뤄지고 그 사람은 늘 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자기 시간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게 이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주말 오전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돌리고 남편은 장독대 물청소를 마치고 들어왔죠. 땀이 맺힌 얼굴로 수건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등 밀어줄까? 그렇게 말했더니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대로 앉더군요. 등에 물을 뿌리고 떼수건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어깨뼈 근처에 흉터처럼 자리 잡은 점, 허리 쪽에 살짝 휘어진 골, 그 익숙한 등을 문지를수록 문득문득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결혼 초 목욕탕을 함께 가던 시절도 생각나고요. 등을 다 밀고 물을 끼얹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봐요.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이제 내 차례지? 저는 말없이 바지를 걷고 욕조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샤워기를 들어 물을 뿌려줬고 다시 제 어깨를 문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목을 지나 옆구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물보다 뜨거운 것이 퍼졌습니다. 욕실의 김이 점점 짙어지더니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고 그 안에서의 우리는 다 벗겨진 속살뿐이었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예전엔 욕실까지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만 좀 해 하며 등을 돌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내 인생이려니 밖에 나가 속 썩이는 것보다야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서로의 몸을 씻어주는 그 시간이 우리 부부의 대화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남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토요일 오후입니다. 첫째가 첫 손주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바로 새벽에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말이 없어요. 기껏해야 운전은 내가 할게. 그 정도죠. 그래도 저는 알지요. 남편도 설레고 들떠 있다는 걸. 밤 11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우린 고속도로 한복판 휴게소에 들렀어요. 운전대를 내려놓고 나서도 남편은 말 한마디 없었어요. 커피 하나 뽑아 마시고 쉼터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죠. 그 시간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살짝 쌀쌀한 새벽바람, 자동 판매기의 소리,
춥지? 그 말 한마디에 차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더니 조용히 후진 기어를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휴게소 구석 불 꺼진 정비 차량 전용 공간 쪽으로 차를 살며시 옮겨 세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어를 피해 놓고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안전벨트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무릎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익숙하거든요.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에요. 조용한 곳, 누가 없다는 확신이 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확인하듯 제게 다가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등받이를 조금 젖히고 조수석으로 상체를 덮어오는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혹여나 누가 볼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분에는 참 무신경합니다. 유리창에 서리 낄 만큼 안이 뜨거워져도요. 제 우려에도 남편은 부부인데 뭐가 어때 하고는 맙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버거웠습니다. 몇십 년을 받아들인 몸인데도 그런 날은 남편이 더 흥분한 탓인지 새어나오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정비구역에 잠시 세워졌던 그 차 안에서 우린 말없이 또 하나의 우리만의 장면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대담해지는 남편 때문에 지금은 마음 졸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시절의 일입니다. 여름휴가를 맞아 남편과 저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강원도 쪽으로 가족여행을 갔었어요. 펜션이라고 하기엔 조금 허름한 민박집이었지만 그땐 그런 데서도 신이 났죠. 가족끼리 방 하나에 오순도순, 밥은 밖에서 사 먹고 이불은 바닥에 죽 펼쳐 깔고 자는 구조였어요. 그날 밤도 아이들 재우고 나서 저는 조용히 세면장에 다녀왔어요. 제가 돌아오니 문을 굳게 잠그더라고요. 조용히 이불에 들어가 앉으니 그 사람이 슬그머니 저를 눌러오더라고요. 애들 안 자요. 속삭이며 말렸는데도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일 뿐 멈추지 않았어요. 이불을 쓰고 몸을 돌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하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 속도를 절대 늦추지 않아요. 한 번을 그렇게 겨우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한숨 돌렸죠. 이제 자겠지 싶었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등을 돌려 누운 채로 말했어요. 나가자. 뭐?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불 밖으론 아이 셋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고 밖에선 매미 소리가 우렁찬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날 밤 까치발을 하고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고 아주 뜨거웠지요. 그러고 나서야 남편은 잠이 들었어요. 혹시 아이들 중 누가 깼을까봐 다음날 아침 눈빛이 이상하진 않을까봐 괜히 조마조마했지만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 데리고 바다로 나갔고 저는 뒤늦게 이불을 정리하면서 그날 밤 이불 속 체온을 가만히 떠올렸어요. 그때까지도 그럴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다들 아이를 키워봤다면 아시겠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한 날들이 많습니다. 길다면 긴 이 세월을 내키지 않았던 날들까지 남편의 욕구를 다 받아주며 살아오느라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물론 남편으로서 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방식대로 흘러온 세월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흔한 고마워 한마디 없이 그저 행동으로만 살아온 사람. 그래서 전 늘 알아서 눈치로 느꼈고 그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요.
얼마 전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별거 아닌 날이었어요. 김장하고 남편이랑 둘이 소주 한 병 나눠 마시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에 김치 국물 얼룩 묻은 채 다리 한쪽 풀고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이 갑자기 잔을 따르더니 제 앞에 놓고 말했어요. 살아줘서 고맙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그 말만 툭 하고 조용히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속에 퍽 하고 박혔어요. 평생 말없이 날 안던 그 사람 입에서 처음 들은 말. 그날 밤 우린 평소보다 일찍 방에 들어갔고 이상하게도 그날의 그 사람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조심스럽고 한 번 더 바라보고 손이 닿는 곳마다 오래 머물렀어요. 참 어리고 뜨거웠고 몰라서 힘겨웠던 어린 날이 떠오르던 날이었네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은 날이라 그랬는지 그날은 쑥스럽지만 제가 처음으로 적극적이었달까요? 그날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여전히 뜨거운 욕구가 주책 같고 부끄럽고 지겨워진 게 거울 속에 보이는 내 주름 때문이었는지 또 그게 내 젊음 훔쳐간 도둑이라고 남편을 은근히 미워해서였는지 좋은 날, 힘들 날 꼭 붙어 잘 살아낸 당신인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린 말없이 오래도록 꼭 안고 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서요. 그런 식의 말도 그런 식의 마음도 그 말이 뭐라고 그 단 한마디로 저는 그 사람과 살아온 세월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말 없는 사람과 말없이 살아낸 나날들. 그래도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말로 내 마음을 전부 데워주었습니다. 이제는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